안녕하세요. 이렇다 코알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세먼지에 2월에 처음으로 쏟아진 폭설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선 안 되겠다. 세상을 정말 바꿔야 되겠다. 우리 힘을 합쳐서 어떤 대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다 160회가 돌아왔는데요. 오늘 설가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가타입니다. 아, 네. 설가타님 요즘 걱정 많으시죠? 집에 아주 면역력이 약한 어린 식구 있잖아요. 네, 13개월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감기 걸리셔갖고 아하. 감기는 아니고 뭐 어제 가봤더니 네. 편도결석이라고. 예. 그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어제 네. 제거했습니다. 네네. 편도를요? 아니 결석. 깜짝이야. 네. 어제 예. 그렇게 제거하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괜찮대요. 네, 네. 그렇군요. 오늘 딱 녹음실 들어오자마자 병원 냄새 나더라고요. 아하. 열심히 손 세정제로 이렇게 소독하시고 손 열심히 씻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있네요. 네. 네, 지금 손 세정제로 네. 소독하고 계신 네. 찬이쌤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입니다. 찬희씨입니다. 네, 찬이쌤 최근에 농민 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네네네. 심지어 그 사회를 맡으셨더라고요. 네, 사회를 보고 있는데 마돈나가 네. 내 사회하기 직전에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삐졌어 나 지금. 네, 응원하려고 왔는데 제가 2부 사회였거든요. 네, 방송 듣고 계신 네. 마돈나님 찬이쌤께 일부 연락 하다 주셔야 될 갔어. 것 네. 같고요. 제가- 아, 네. 저 찬이쌤이랑 패친이기도 한데 네. 김찬희 TV 이번에 이란과 미국 편 네. 올라왔던데 네.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북에서도 번쩍합니다. 예. 네. 안 힘드세요? 네, 힘듭니다. 예. 자, 오늘 또 이렇다 아침이라서 잠도 좀 덜 깬 것 같은데 코알라님은 출마까지 하시면서 네. 저보고 힘드냐 그러면 안 되죠. 아, 전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네네네. 네. 저는 요새 이제 아침 7시 반에 기상하고 있습니다. 6시 반. 네, 그래서 아침형 인간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아, 네.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네, 그런 무모한 저도 결정. 이제 아까 그 좀 13개월은 식구는 아니고 저는 이제 13개월보다 많이 나이가 든 식구가 좀 네. 아침 일찍 나가야 될 일이 생겨갖고 아침에 그러시구나. 얼굴이라도 좀 봐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같이 밥을 먹자 아. 이런 이제 원칙을 정해서 일찍 일어나게 됐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인간이 되니까 목도 아프고 대신 잠을 자면서 이렇게 선잠을 안 자게 되는 것 같아요. 훅 자게 되는 것 같아요. 꿀잠. 깊은 잠. 네, 너무 피곤해서 또 깨어하면 벌써 아침에 일어날 때가 됐어. 네, 그 점이 좋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3일 했습니다. 아, 화이팅. 네. 누구는 작심삼일 얘기를 자꾸 하던데. 아, 아니요. 네, 응원 좀 성공하실.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이렇다 160회는 손 열심히 씻는 우리 설가타님과 꿀잠 주무시는 찬이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가타님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도 기본소득입니다. 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은 기본소득의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기본소득의 젠더 효과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 네. 제가 너무 기대되는 방송이에요. 네. 네, 작년 9월에 제가 참여한 더 팔그레이브 인터내셔널 핸드북 오브 베이직 인컴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죠. 그래서 말컴 도리가 이제 편집자였고 출판사는 팔그레이브 맥밀런입니다. 네. 근데 이 책의 8장이 바로 The Gender Effects of Basic Income인데요. 저자가 이제 애니 밀러와 도루 야마모리와 그다음에 알마즈 젤레케 이렇게 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밀러는 작년에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조 연설 네, 하셨던 네. 거를 아주 좋으신 여자분이죠. 네, 저도 그 연설 들어봤는데 네, 네. 스코틀랜드에서도 저명한 기본소득 이론가이면서 페미니스트이시더라고요. 네,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토루라는 분도 한국에 많이 왔었던 것 같고 특히 2016년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한국에서 할 때 직접 발표하시고 토론도 참여하시는 모습이 엊그제 같거든요. 네, 알마즈 젤레케도 사실 작년 경기도 기본소득 맞아. 박람회에 네, 왔었어요. 네. 예. 그리고 책 말씀하셨는데 책 쓴 말콤 토리 편집자. 네네. 올해 살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했으면 오기로 돼 있었는데 네네. 토리 만나게 돼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네. 지금 지연돼 버리는 바람에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토루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젊은
일본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이론가죠. 네. 열심히 하시는 친구고 또 이 오늘은 이제 기본소득 젠더 효과에 대해서 다루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렇다 32회에서 슈퍼바이저님하고 함께 시간의 재분배와 젠더 평등이라는 네. 거에서 비슷하게 다룬 적이 있거든요. 네. 요것도 한번 이 방송 들으시고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160회니까 네. 32회라고 하면 네. 거의 몇 년 전? 3년 전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주제가 기본소득의 젠더 효과니까요. 기본소득이랑 페미니즘이랑 어떻게 결합되어 왔는지 집중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 방송이 다룰 내용의 범위를 먼저 알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페미니즘 관점에서 다양한 주장들과 운동들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페미니즘 정치 이론과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규범적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복지국가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비판과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젠더 평등적인 선례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금 지급 실험들에서 발견된 젠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흐름도 짚어주시고 현금 지급 실험에서 드러난 실증적인 젠더 효과 이것도 다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로 어떤 지역에 실험이 있었을까요? 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다양한 그 파일럿들이 있었죠. NIT 실험들이 있었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현금 지급의 젠더 효과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제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다루는 내용은 주로 영국과 미국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물론 다양한 국가들로부터의 실증적 증거를 같이 고려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영국과 미국에는 뭐 기본소득 또는 NIT에 찬성하는 젠더에 기초한 주장들이 좀 많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얘기를 좀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네, 또 이 나라들에 집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복지국가 또는 이제 복지국가 유형 복지국가 레짐을 구분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주의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칸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국과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빈곤이나 경제적 불안전에 대처하는 면에서 사실 이들 국가들이 예를 들면 조합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의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스칸디나비아 그 삼인주의 복지국가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잘 대처를 못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른바 그 여성 복지 청구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풀뿌리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설가타님이 그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네. 뭐 유명한 책이죠. 에스핑 앤더슨의 에스핑 안데르슨 복지국가의 세 가지 형태인가? 세 가지 세계. 네, 세 가지 세계. 네,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파란색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저도 읽었습니다만 이제 세 가지 모델이 있죠. 자유주의 모델, 조합주의 모델, 유럽의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모델 네, 이렇게 돼 있고 아무래도 이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직접 만드시고 직접 실천하셨던 분이 쓴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최고로 좋다 그렇게 돼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네. 북유럽의 사민주의 모델 복지국가에서는 이제 이 탈상품화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죠. 네. 이제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아도 네. 공적 기관이 이렇게 직접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형태들을 탈상품화라고 이제 설명했는데 그렇게 제공되는 것 중에 젠더적인 고려가 굉장히 많았던 게 네. 북유럽 삼인주의 모델이죠. 여성의 사회적 진출도 높고 아동 양육에 대해서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네. 그런 식의 탈상품, 탈가족화, 뭐 탈가족화 예, 그것도 많이 그렇죠. 했죠. 예.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이제 이른바 자녀적 복지라 그래갖고 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해결을 하고 시장에서 도태된 노동 공급이건 아니면 무슨 생존이건 네. 그런 예외적 경우에만 공공부조 형식으로 주변적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네. 영미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여성에 대한 고려조차 매우 자녀적이었다는 그런 측면이 네. 부각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실험들을 주로 많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 자녀적 복지, 선별적 복지 뭐 여기에 치중하고 있던
영미 리버럴 국가들에서 더 극명하게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런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미니즘 정치 이론에서 어떻게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근거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분배 정의에 관해서 어떻게 주장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유주의자들도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불평등을 양산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일부 그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 아예 이런 것들을 네.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좀 많죠. 네. 그래놓고 제가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불평등을 교정하는 재분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존 롤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또 자유평등주의적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iberal Egalitarian Tradi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롤스가 주장하는 형태에서의 재분배는 사실 노동을 얼마나 했는가에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좀 강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노동은 임금 노동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그 노는 사람한테는 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하는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거지. 네네. 노는 사람한테는 재분배하지 말자라는 게 자유주의 사상이 이게 숨어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롤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과도한 여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의한 착취를 예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노는 얘기를 놈에 의한 착취. 야. 네. 그런데 여기서 보자면은 그 돌봄 노동의 지위가 사실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급 노동만이 노동이고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노동이 아니라 여가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식의 프레이밍이 이제 될 선택.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네. 돌봄 노동을 선택한 여성들은 뭐 예를 들면 재분배적인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자유주의. 네. 한 사람이 한 사회에서 어. 유급 노동과 돌봄 노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정말 자유주의적인 망상이지 망상이죠. 않나 망상. 싶은데 해수욕장이 아니라 진짜 망상이네. 망상이네. 돌봄 노동을 선택한 여성은 재분배에 낄 수도 없다라는 아. 결론이 더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유로운 선택 이거 참 좋아하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이. 네. 이런 합리성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외피 자체가 허구기 때문에 네. 결론 자체도 허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가정 영역에서의 노동을 여가와 등치하는 그리고 평등에 대한 그들의 이상과 또 젠더화된 노동 분업 사이의 긴장을 다루는데 실패한 그 기존의 자유평등주의적 이론들을 비판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선구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철학자인 또 정치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낸시 프레이저가 되겠습니다. 낸시 프레이저. 네. 슈퍼바이저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낸시 프레이저. 네. 음. 그래서 낸시 프레이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페미니즘 문헌에서 지배적이었던 두 가지 접근법을 각각 보편적 생계 부양자 모델과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 뭐 이것은 이제 돌봄 제공자 동격 모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둘로 특징 짓고 있습니다.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이라고 하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대립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젠더와 관계없이 생계부양 노동에 종사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걸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보편적 생계 부양자 모델은 주로 여성의 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젠더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급 노동 공식 경제 영역에서 네. 여성들도 남성들만큼 많이 사회 진출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지위를 네. 달성해야 된다. 뭐 이런 여성 것. 취업을 막 이렇게 네. 조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성들이 전일제 일자리를 못 얻게 하는 돌봄 책임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서비스들의 지원을 요구하게 뭐 되는 직장 내 것이죠. 타가소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 막 있죠. 예, 네네. 맞아요. 그럼 이런 7, 80년대 이론들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현실에서 구현됐다고 보면 무리는 없는 거겠죠? 뭐 완벽하지는 네네. 않지만 어느 네. 정도는 뭐 구현됐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 고용이라는 규범이 국가가 후원하는 아동 돌봄이나 노인 돌봄이나 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교육 훈련 그리고 대규모 공공 일자리 부분에 의해서 지지가 됩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공 일자리 부문에서도 여성들이 취업한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예.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은 쉽게 말해서 함께 밖에서 일하니까 같이 애도 봐라 뭐 이런 이론일까요? 네, 코알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을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의 인과적 기결로 이해하신 것인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유급 노동에 비해서 좀 비가시화되고 그리고 그 가치가 평가절하된 가사 육아 노동에 대해서도 유급 네. 노동에 버금가는 가치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델이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네. 그래서 하나의 좀 독립적인 독자적인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네네.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은 주로 비공식 돌봄 노동을 지원함으로써 젠더 평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돌봄 노동을 기타 유급 일자리와 동등하게 간주하면서 돌봄 노동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돌봄 노동, 주부 네. 노동을 계산하면 월급 얼마에 해당한다. 뭐 이런 네. 게 다 그런 식의 사고 예. 방식에서 나온 거군요. 네. 아. 두 개의 모델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 고용을 증진해서 젠더 평등을 이루자라는 게 보편적 생계 부양자 모델이고 아하, 네. 네, 돌봄 노동에 보수를 지급해서 젠더 평등을 확보하자라는 게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잘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이게 지금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이 영어로 네. caregiver parity. 네. 그러니까 돌봄 제공자의 동등성 이런 뜻인데 요 네. 모델인데 요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다 해서 몇 번 다뤘던 토니 애킨슨의 네. 참여소득 participation income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참여소득이 이제 임노동 외에도 다른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을 조건으로 해서 네. 현금 급여를 주자 이런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돌봄 노동에서 임금을 제공하자 뭐 이런 것 보수를 제공하자 이런 거니까 네. 참여노동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이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의 급여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는 참여소득과 닿는 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낸시 프레이저가 이 두 가지 모델을 7, 80년대 풍미했던 페미니즘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다면 두 가지 다 지금 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프레이저는 좀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궁금해요. 네, 프레이저는 두 모델 모두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도 그렇고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도 그렇고 뭔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를 모범 시민, 모델 시티즌으로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멋있네요. 네. 멋있다. 네. 아, 네.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네. 사는 모범 시민으로 보는 이 네, 어떤 맞아요. 뭐죠 이데올로기 이거하고 네. 싸우고 있지 않다. 맞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마치- 약간 2등 시민처럼 마치 맞아요. 나태한 사람처럼 네. 보는 그러네. 그래서 보편적 생계 부양자 모델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숫자로 유급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려고 시도를 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은 무급의 돌봄 노동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 노동으로 임금 노동으로 만들려는 거네요. 거기에 준하는 어떤 가치가 부여돼야 된다. 그렇죠. 화폐적 보상이 예. 부여돼야 된다 이런 것인데요. 두 모델의 공통적인 문제는 첫 번째로는 돌봄 노동과 가구의 책임이 완벽히 상품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애를 키워보면 다 아마 아시는 내용. 다 타가서만 맡겨놓고 힘들지 않죠. 네네, 많이 안 되죠. 24시간 맡기고 네, 이게 안 되죠. 불가능하다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봄 노동이 고용과 완벽히 비교 가능한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모델은. 예. 잘 들어보니까 이 두 모델이 모두 네. 남성이 기존에 하고 있던 일 네. 요거를 재분배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유급 일자리 남자가 주로 하고 있던 유급 일자리를 여성에게 나눠주거나 네. 유급 일자리가 아닌 돌봄 노동 같은 거는 유급 일자리와 비슷하도록 이렇게 꾸미는 거죠. 네. 닮도록 주조한다 그럴까? 네, 그러니까 돌봄 노동을 유급 일자리처럼 이렇게 주조하는 거 이런 데 목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긴 뭐 우리나라처럼 이 네. 가부장적 봉건적 윤리가 이렇게 지배적이라서 네. 돌봄 노동은 뭐 당근 여자가 하는 것처럼 아주 맞아요. 무가치하게 보는 이런 나라에서 볼 때는 네네. 이 돌봄 노동에다 급료를 주는 것도 사실 진보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네.
근본적으로 젠더 평등으로 가는 길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네, 그래서 돌봄 노동의 가치를 부여해서 화폐적 보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좀 고착화된 성별 분업 체계를 오히려 또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위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두 가지 모델 모두는 돌봄 노동의 이제 가치를 부여한다는 면에서 현재 상태에 비해서 단지 조금만 개선하는 그 정도일 뿐이고 여성과 남성이 진정한 평등을 계속해서 이제 추구하는 데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프레이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낸시 프레이저. 그러면 네. 프레이저 생각에 진정한 젠더 평등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봤을까요? 네, 그래서 낸시 프레이저는 진정한 젠더 평등은 주로 기존의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네. 그 돌봄 노동의 재분배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저는 시민권의 이러한 모델을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도 아니고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도 아니고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을 앞과 뒤를 딱 땄네요. 예, 야. 마치 변증법처럼 먼저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모델을 변증법적으로 딱 지향한 느낌이 딱 드는데요. 저는 들으니까 딱 콜럼버스 달걀 딱 생각나는데 달걀을 세워보라 할 때 사람들이 못 세는데 콜럼버스가 딱 뒤를 깨갖고 딱 세웠대잖아요. 네. 아 그거 누가 못 세워? 싶은 느낌이 좀 들죠. 예, 보편적 생계부양자에서 앞대가리를 떼우고 네. 동등한 돌봄 제공자에서 뒷대가리를 떼와서 붙여니까 보편적 돌봄 제공자가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콜럼버스의 달걀을 낸시 프레이저가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네. 네, 두 분 다 꿈보다 해몽이 훨씬 더 좋으신 것 같고요. 아주 저에게 해먹은 잘합니다. 네, 아마도 이 얘기를 들으면 낸시 프레이저가 감격하실 듯. 네. 들으셨으면 살아 좋겠네요. 계시나요? 네네. 네, 최근에 그럼요. 또 그 아주 유명한 초기 저작이 나온 지가 아마 50주년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한 게 또 논문으로 실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낸시 프레이저는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탈산업화된 복지국가에서 젠더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여성들이 현재 갖고 있는 생활 패턴을 모든 사람을 위한 표준으로 규범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 일자리와 돌봄 노동을 노동자와 돌봄 제공자 사이에서 날카롭게 구분하는 대신에 모든 시민들은 두 종류의 노동 모두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와 그다음에 복지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기관들, 사회 조직들은 이러한 이중 책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낸시 프레이저가 얘기할 때 7, 80년대 페미니즘 운동은 남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재분배하는가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건 네. 여자 일자리를 어떻게 재분배하는 것에 있다. 참 다시 씹고 씹어봐도 네, 참 네. 이 철학자다운 이런 예리한 역시 음. 철학자인 슈퍼바이저님이 좋아할 만해요. 지금 이제 설가타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작업장과 복지국가를 포함한 사회기관들은 이중 책임, 이러한 이중 책임, 돌봄 노동과 그죠? 유급 일자리. 유급 일자리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조화되어야 한다. 네. 여기 귀에 쏙 들어오는데 네. 지금 설가타님이 사실 실제로 보편적 돌봄 제공자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와 제 배우자 활동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근데 사회와 국가는 전혀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조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뭐 네. 저도 지금 네. 또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런 그 것도 잘 정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육아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시간을 국가가 이제 임금 감소 부분을 이렇게 보전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어쨌건 그 이중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이 사람 얼굴을 보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게 지금 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구조가. 예. 저 사실 어제 네. 제가 오랫동안 봐온 친구의 유치원 졸업식 갔다 왔는데 이제 학교 이렇게 입학하기 전까지 한 10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갈 곳이 없더라고요. 수료 후에 네, 다시 맞아요. 입학하기 전까지. 예. 아, 정말 이렇게 이중 책임을 모두 이렇게 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는데 네네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페미니즘적 이론의 틀에서 기본소득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이중 책임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낸시 프레이저와 뭐 그의 동료들은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유급 일자리 그리고 또 돌봄 노동을 지원하고 또 돌봄 노동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같은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젠더를 위한 돌봄 노동과 유급 일자리 둘 모두에서의 더욱 평등주의적인 분배를 위한 기초를 놓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야만 기존의 롤스와 같은 자유평등주의적인 전통에서의 이제 약간 젠더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젠더를 이슈를 가시화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젠더 평등적인 자유평등주의적인 전통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말이요, 그 낸시 프레이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글을 많이 쓰는데 네. 쓰면 꼭 뒤에 이제 댓글로 이렇게 반박하시는 네네. 예, 고정 팬들이 있죠. 예,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네네. 꼭 이런 비판들이 붙습니다. 네. 기본소득을 주면 결국 여자는 돌봄 노동을 계속 하라는 거 아니냐. 즉 여성에게 돌봄 노동이 적합한 것이고 결국 그걸 계속하라는 것에 대한 암무적 지지 아니냐. 기본소득을 주면 여성이 기본소득을 받고 가정에 그냥 머물게 될 텐데 그 얘기는 기본소득 때문에 오히려 수십 년간 싸워온 여성운동의 성과 즉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라는 성과가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꼭 있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책의 8장 저자들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진정한 기본소득이 현실에선 없죠. 그래서 네. 기본소득이 젠더화된 노동 분업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이론적인 논쟁이 여전히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렇게 저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들 말고 설가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따가도 또 논의가 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네. 현재 예를 들면 기존의 유급 일자리에서의 평등 그리고 가사 돌봄 노동에서의 평등 이것을 젠더 평등을 제고하려고 하는 시도는 좀 근본적인 한계에 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그와 동반된 기본소득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조치들이 같이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질 때 그리고 또 뭐 인식 변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될 때 양 영역 모두에서의 젠더 평등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조도 필요하고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네. 이렇게 수반돼야 되는 거군요. 네. 뒤에 또 자세히 말씀하시니까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예.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관심이 많은 주제여서 내용도 너무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어쨌든 낸시 프레이저가 선구자인 것 네, 같아요. 선구자. 네, 맞습니다. 그로부터 이렇게 젠더적 관점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규범적 주장이 성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